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말 동안 좀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또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많이 피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아직도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는 정말 죽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또 가서 한나절 하고 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영상을 좀 보고 있었는데 손솔이라는 국회의원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성으로서는 36세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역대 최연소 대통령, 최연소 국회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26세 이렇게 해서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이 되게 권위가 있어 보였거든요. 진입장벽도 쉽지 않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매체들도 다양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조금만 주목도 하고 이러면은 정말 뭐 센 발언이나 이런 것들, 그 매체가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언론 매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공격수를 활용할 만 하겠다 이렇게 싶으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많이 뭐라 그래야 되나, 추천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발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도 막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워낙 다 그냥 뭐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잖아요. 언론사도 아닌 언론사들도 많잖아요. 뭐 국민의 소리라든가 뭐 오마이뉴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막 그런 것들 카메라만 들고 다니고 뭐 기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자증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사설로 기자증 만들어 제끼면 다 이게 기자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저급화된 것 같아요. 채널이 예전에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거기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이 장동건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예전에 그 MBC 같은데 공채라고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때 채널이 없었으니까 뭐 50%막 찍고 이랬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는 엄청난 그거라고. 당연히 그랬다고. 엄청나게 그렇게 인기가 끌었지 않습니까? 채널이 없었으니까. MBC랑 SBS도 개국되기 전이었으니까. MBC랑 KBS밖에 없었으니까. 그랬다 하더라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행운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전만큼 미디어 노출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손솔이라는 씨가 이제 여성으로서 그렇게 당선이 된 것 같은데 비례대표죠. 비례대표고 그런데 이제 3세계 그런 정당이죠. 근데 이제 된 경론을 떠나서 진짜 어저께 멋있게 느껴졌던 것은 여성들이 잊지 않고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얘기는 이준석 씨 징계 관련된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 이준석 씨 징계 관련해서 59만 명이 그런 있었잖아요 지금. 청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징계하라. 국회의원이 사실 뭐 너무 이렇게 저급한 용어를 썼잖아요. 국회의원을 품위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품위 유지비를 유지해서 그렇게 막 보좌관도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런 거다 수당까지 붙고 이렇게 하잖아요.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쌈마이 같은 그런 말이 나오고 여자 성기에 요도 뭐 수동호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저 생각하기에도 좀 더럽고 그렇게 해요. 보십시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만약에 난감했을 때, 만약에 아직 저학년이라서 전혀 그런 거는 못 썼지만 만약에 20살 되는 그런 고등학생만 되는 그런 자녀랑 같이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저 어떻게 민망해서 얘기했었을까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해서 그 손솔 씨가 얘기하는 게 정말 제가 뭐 이준석 씨를 뭐 아주 혐오하고 이런다는 거는 아니 그래도 좀 좋게 보진 않았었죠. 근데 그 장면은 솔직히 너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정면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전 앞에서. 그러니까 뭐 이준석 씨가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거 표정을 봤어요. 그 카메라 각도가 그 이준석 얼굴을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인간응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의 절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절반은 또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우리 선거 결과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니 그 형제들이 만약에 형제 절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인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 대통령 오늘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기 정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이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 말을 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정치인들이 말하면 진짜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말로써 흥하고 말로써 망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준석 씨가 그 표현은 진짜 박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계속 해자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미디어가 활발된 이런 사회에서 만약 이준석 씨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계속 그게 혐오의 발언이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성재기 씨 아시죠, 여러분? 남성연대 대표. 그런 말들이 지금 그렇게 명언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게 10년 전에 이런 말들도 계속 풀어 제껴요, 언론에서. 그럼 계속 박제가 돼가지고 이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이준석 씨가 그 앞으로 뭐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분명히 이제 이렇게 지금 정치적 응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특히 그 자기 그 손솔이라는 그런 여성 의원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선거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힘이 쭉 빠졌다지 않습니까? 허무하고 맥이 안 나고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제가 봤을 때 뭐 여성 인권 운동하고 이런 분들 제대로 된 분들은 정말 그래요. 그런 여성 혐오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과학적인 행태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북한 이런 걸 떠나서 특히 뭐 그 가해하고 이런 거 떠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 입을 솔직히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입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사실.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런 말을 쓴 이동호 씨나 이재명 씨의 아들 이동호 씨나 그리고 그 댓글에 그런 말을 쓴 사람 이동호 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쓴 사람들은 정말로 평상시에 그런 말을 달고 달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씨도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그 성적인 문란함, 우리 그 소동국 소동국 고모라 땅인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다 그런 타락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뭐 탐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뭐지 계속 그런 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걸로 모래성을 쌓은 거죠. 타락으로서. 그렇게 돼버린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씨의 입에서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그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파장이 날 줄 알 텐데도 그렇게 자기는 그렇겠죠. 인용이라는 걸 표현하겠죠. 이동호 씨라는 인용이라는 걸 표현하긴 했는데 그걸 계속 팔고 싶은 거죠. 그래 한바탕 비껴나갈 수 있겠다. 이재명 씨 아들 이동호 씨의 잔인함을 이건 이동호 씨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했겠지만 그 표현 자체를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성분,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는 넘길 수 있다 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자녀들이 같이 보고 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마치 그거는 이준석 씨가 이재명 씨 아들과 이재명을 공격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모독한 거예요. 그냥 국민들을 모독한 거죠. 내 자녀들을 모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자들이 그게 남겨지겠습니까? 아무리 민주당에 무슨 뭐 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의원들 배지가 날아간다 해가지고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고돈 박원순 이런 사람들 성추행해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추행 조혜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 혐오를 민주당이 아무리 그런 거 해도 비판 안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씨는 이제 다르게 걸린 거예요, 같아. 진짜 이거 봤을 때 본보기라면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이 어쨌든 성적인 문제가 많이 이루는 당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밥그릇이 다닌 문제에 있어서는 똘똘 뭉치잖아요. 그런 거 진짜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만약 그런 걸 여야를 떠나서 그런 걸 확실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정말 그들을 저는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씨도 이제 잘한 게 없고 진짜 하는데 그 말 표현들 너무 쌍티나고 너무 저급했어요. 그런 거를 특히 이제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제 솔직히 저는 질립니다. 여든 야든 이제 질립니다. 다만 좀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솔씨 예전에 솔직히 나이 어린 사람들이 고생도 안 해보고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 입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 특히 이준석 씨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혐오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제발 저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분노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런 혐오의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거를 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저런 정치인들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저런 사람들에게 맨날 저희가 1,000만원씩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사실 이준석 씨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잘 내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뭐 뱀의 혀로서 뛰쳐나가려 하겠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저런 정치인들은 정말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도 동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저런 표현을 할까? 엄마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나쁘러울까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진짜 내 아들이지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걔도 일가 친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친척들이 다 자기 칭찬할까요? 이동호 씨 그래 비리를 캐놨다고?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친구 앞에서 누구 뭐 요도를 찌르다 여성의 요도? 이런 얘기 해보세요. 맞을 수도 있어요, 이준석 씨. 당신이 말하면 뭐 다 무슨 뭐 미사학구가 되고 뭐 화려한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로 그렇게 먹고 살았지만 이번에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손수호 씨가 나와섰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한번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검찰 출신이라서 그런 게 잘한 거지 않습니까? 처벌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뭐 당한 것만큼 돌려준다고 얘기 들었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좀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번만큼은 좀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이재명 대통령이 이준석 씨를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오. 아예 퇴출을 시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전한 그런 관계 되어야지 이준석 씨를 이용해갖고 계속 뭐 야당을 뭐 갈라치기 하고 또 공격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참에 그냥 이참에 그냥 이준석 씨를 그냥 아예 이 정치판에 퇴출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수호 씨 같은 사람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보는 정치인의 눈이 정확한 게 아닐까요? 그런 더럽고 싼마이 나고 그런 저급한 그런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기 내줘서 감사하고 요즘에도 저런 정치인들이 있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그런 59만 원의 청원 그런 결과가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나와가지고 더 이상 저런 정치인들이 혐오 정치 발언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